자, 제가 강의하는 걸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의 타겟, 목표하는 그 기관인 피부. 여기서 이제 기관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기관은 우리 생명체에서 어떤 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의 단위는 세포, 조직, 기관,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얘기하는 기관이에요. 기관이라는 게.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사회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관이라 그러면 하나의 뚜렷한 명확한 기능을 하는 단위를 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부도 생명체에서 하나의 기관이다. 요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부라는 기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압을 관리하는 약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연구자라면 심장을 뭐 어떤 하나의 목표하는 기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그 혈압 아니라 뭐 그 소변에 관련된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뭐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신장이라는 기관을 또 타겟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화장품이니까 피부라는 기관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피부를 이제 뭐 짧게 정의를 하면 이 그림과 같이 생겼고, 신체 표면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 여러분들이 나나 다 사람이잖아. 사람.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생명체에 뭐 동물, 개미 다 있지만, 우리 사람은 신체 표면이 다 피부로 덮여 있어요. 예? 그리고 덮여 있는데 어떤 부위에는 이제 털이 나 있고, 어떤 부위는 이제 딱딱한 이제 손톱이나 볼트처럼 그렇게 돼 있고, 어느 부위는 뭐 이렇게 약간 뭐 축축하고, 어느 부위는 뭐 약간 마르고, 이런 어쨌든 그런 지역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피부가 우리 생명체를 다 덮고 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우리 생명체를 잘 보호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피부다. 그래서 피부는 이렇게 이제 잘라보면, 해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그 이제 이렇게 잘라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겹겹이 잘라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이제 표피 조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진피 조직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간 게 나오죠. 근데 표피 조직을 이렇게 잘라 나갈 때는 피는 안 나와요. 피는 안 나오는데, 진피 조직까지 들어가면 이제 피가 나오기 시작하지. 그리고 더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막 비계 덩어리들이 나오죠. 비계. 이제 비계는 이제 부위별로 또 사람별로 틀려요. 여자가 더 많고, 뭐 또 보호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완충적으로 더 보호를 많이 하거나 체온적으로 더 보호를 많이 해야 되는 뭐 배나 엉덩이나 이런 데는 비계가 더 많고, 더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근육이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이 피부는 여기 보면은 여기 막 빨간 그 관이 있지, 수도관 같은 관. 이 관은 이제 피가 이제 공급되는 관이지. 심장으로부터 이제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가 여기까지, 여기 멀리 변방인 피부까지 이제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영양분이나 뭐 산소나 이런 것들 다 내놓고 다시 노폐물을 가지고 파란 관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다시 가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가고 있죠. 신경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 가득가득 차 있거든. 가득가득 차 있어.
여기 차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진피에 차 있는 거, 표피에 차 있는 거 좀 달라져.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것이 피부인데 피부는 수분이 약 70%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표피 특히 여기 각질층에는 피부 수분량이 70%가 아니라 한 20%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생긴 것이 보면은 틀리게 생겼지. 수분이 없게 생겼잖아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우리 까칠하다고 그러잖아. 까칠하고 이렇게 뭐 약간 윤기가 없고 그런 게 여기 각질이지 각질. 각질에는 수분이 아주 적다. 그리고 더 건조하면 더 적다. 10%대로 20% 정도면 그래도 정상인데 10% 떨어지면 이제 아주 이제 우리 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옷을 벗으면 막 하얗게 떨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수분이 이제 한 10%대가 되면 그리고 두께는 아주 얇아요. 두께는 0.5에서 4mm 아주 얇지 1cm도 안 되지 이제 10mm가 1cm니까 1cm도 안 되는 아주 얇은 그리고 면적은 꽤 크지 2제곱미터 우리가 한 평이 우리 아파트 할 때 뭐 몇 평 몇 평 하잖아. 그 한 평이 얼마야? 3.3제곱미터잖아. 그러니까 다 합쳐도 한 평이 안 되는 넓이. 피부 우리 사람의 피부는 물론 이제 큰 사람은 조금 더 넓겠지. 큰 사람은. 음. 그리고 무게도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 적지 않은 무게고 그리고 여기를 구성하는 성분들 보면은 이제 단백질이 당연히 이제 콜라겐 같은 것들이 다 단백질이잖아요. 콜라겐 같은 거, 엘라스틴 같은 거, 케라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많고 그다음에 지방. 그리고 기관이라는 피부라는 기관의 하부 조직은 바로 밑에를 조직이라고 그러거든. 기관, 그다음에 조직, 세포 이렇게 나누니까 그 하부는 표피 조직, 진피 조직, 피하 조직 이렇게 세 개의 조직으로 나눠요. 이 세 개의 조직이 합쳐져서 하나의 피부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위별로 이 피부가 이제 얇은 게 있고 좀 두꺼운 게 있어요. 이게 두께가 아까 0.5에서 3mm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가장 두꺼운 데는 당연히 이제 발바닥이지. 발바닥은 막 칼로 긁어내도 괜찮은. 그렇지만 눈꺼풀을 그렇게 긁어내면 큰일 나지. 바로 피가 나지 얇아서. 그리고 우리가 뭐 싸움을 하거나 권투 선수들 보면은 가장 피가 잘 나는 데가 어디야? 눈까지 눈가. 그거는 피부가 얇으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피부는 아주 재밌는 그런 기관이고, 자, 그래서 기관이라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데, 그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아, 생명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고, 물론 이제 세포 안에도, 세포 내에 이제 더 작은 조직이 있지. 근데 그거는 그 어떤 하나의 시스템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포 안에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핵도 있고, 뭐 이렇지.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만으로는 이제 하나의 큰 어떤 시스템을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는 유전자를 발현해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리고 분열도 하고 대사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세포잖아. 근데 그러한 기능을 뭐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 핵만 가지고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는 그런 기능을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하는 가장 작은 단위, 그 세포라고 그러지. 그 세포들이 이제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또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 개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해 놓으세요. 세포, 조직, 기관, 그리고 개체 이렇게 생명체는 이루어졌다. 그 중에 피부는 하나의 기관 단위다. 기관, 오르간. 이건 마치 신장, 심장 뭐 이런 거랑 같은 위장 이런 단위다. 그래서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 이제 잠깐 상식해가지고 기관이라는 거는 신체의 기능을 하는 요소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은 어떤 기능을 해? 피를 온 몸의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펌프질하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신장은 그 이제 여과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허파는 공기 중의 산소를 이제 우리 체내는 이제 액체 상태 혈액을 통해서 뭐 산소나 영양분들이 공급되잖아요.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그런 피 속의 액체 상태에다가 녹여 보내는 일을 이제 허파가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피부도 하나의 그런 어떤 기능을 한다. 어떤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외부로부터 가장 먼저 만나는 게 피부잖아. 그러니까 피부는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지. 보호. 그래서 외부에는 얼마나 이제 무서운 것들이 많아. 바이러스도 있고, 뭐 세균도 있고, 뭐 나쁜 것들이 많지. 뭐 자외선도 그렇고, 뭐 담배 연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 세포에 직접 안 닿고 다 피부에 막혀서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물론 외부로부터 어떤 특정한 부위로 들어오죠. 공기가, 바이러스가 어디로? 코나 입으로. 그래서 점막에 붙죠. 근데 점막은 피부랑은 또 다른 거야. 점막 피부, 우리 코 속이나 입 속에 있는 피부랑 우리 겉에 뭐 얼굴이나 뭐 손이나 팔에 있는 피부랑은 다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얼굴이나 뭐 손이나 등이나 뭐 하여튼 발이나 이런 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품이 발리는 곳. 화장품은 어디다 발라? 얼굴에 바르고 뭐 바디에 바르고 그러죠. 그런 피부는 분명히 어떤 기능을 한다. 무슨 기능? 보호 기능. 그래서 피부를 그런 보호 기능이 잘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화장품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능성 화장품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약간 뭐 특별하게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얼굴에 기미가 생겼어요. 그 기미를 없애고 싶어요. 얼굴이 칙칙해요.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어요. 아니면 얼굴에 주름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기능성 화장품이지만 그렇지만 피부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호 기능이다. 보호. 자, 그리고 이 기관이란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하부는 조직이다. 조직. 그걸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각 조직을 이제 더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하면 아까 피부라는 기관은 세 개의 조직, 표피 조직, 진피 조직,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조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표피 조직은 이제 바깥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조직입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조직. 그래서 아까 우리 조직할 때 여기 보면 조직은 형태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겉태를 형성하는 상피 조직, 그다음에 결합 조직, 그다음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나누는데 피부도 이제 같은 피부지만 이 유래가 달라. 유래라는 건 뭐야? 우리가 복잡하게 생겼지만 원래는 세포 하나로부터 출발했어요. 세포 하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 세포 하나가 분화하고 해서 이런 우리 몸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 분열을 자꾸 세포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될 때 거기서부터 이제 분화가 될 때 이제 최초의 분화가 이제 외배업, 중배업, 내배업 이렇게 나중에 갈 곳을 정해지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표피는 외배업에서 유래되고 진피는 중배업에서 유래돼요. 그래서 이 진피도 겉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부터 조금 더 들어간 중배업 유래의 결합 조직이다. 유래가.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발생학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들어보시면 좋고. 그래서 표피는 외배업 유래의 상피 조직이다. 그래서 표피가 결국은 화장품이 발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두께가 얼마만큼 두껍냐? 100 마이크로미터, 0.1mm밖에 안 돼요. 0.1mm. 그거에 비해서 진피는 그거의 한 뭐 20배 정도 되는 2mm. 자, 이 비교해봐요. 요거랑 여기랑 비교해보면 20배 정도 되겠지? 그렇지만 화장품이 발리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기예요.
이거는 여기는 피부의 보습과 피부의 색을 결정하는 곳이고 여기는 피부의 이제 탄력이나 이제 주름을 결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더 하여튼 화장품 입장에서는 화장품을 이제 개발하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주름이나 탄력 때문에 근데 이제 젊을 때는 보습이 문제고 여드름이 문제고 뭐 칙칙해지는 게 문제라 그러면 여기가 더 중요하죠 표피가. 그래서 표피는 얇다, 아주 얇다. 그리고 여기 피가 안 나, 안 나, 안 나. 잘라도 피 안 나요. 내가 만약 칼로 0.1mm를 싹 도려내면 피는 안 나요. 피는 안 나요. 이제 그 사실을 피가 안 난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고 근데 피가 도달이 안 되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영양분이 가나요까지? 가긴 가지. 우리가 밥을 좋은 영양분을 잘 먹으면 이 혈관을 타고 심장에서 펌프질 해서 여기까지 갖다 놓으면 여기서 그냥 단순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해서 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까운 데는 더 풍족한 거고 멀면은 더 이제 영양분이 없는 거죠. 어쨌든 여기는 피가 없다, 혈관이 없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표피 조직은 더욱더 보습이나 보호를 담당해요. 외부로부터 딱 바로 맞닥뜨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습을 잘 관리하는 것이 피부 상태를 아주 예쁘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세포들이 있느냐? 이제 세 가지 세포가 있어요.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 랑게란스 셀.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꼭 알아놔야 돼, 이거는. 화장품을 한 사람이라면. 그 케라티노사이트는 이게 케라틴을 만들기 때문에 케라티노사이트라고 그래요. 그 이 사이트라는 건 세포란 뜻이에요. 케라티노사이트니까 케라틴 세포지. 그러니까 케라틴이 만들어서 나중에 케라틴으로 꽉 들어차는 그런 세포, 케라티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는 뭐겠어요? 그럼?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 멜라노사이트. 랑게란스 셀은 이건 이제 사람 이름을 따서 만든 세포인데 랑게란스라는 사람이 발견한 세포. 랑게란스 세포는 아주 신기한데 자 여기 나중에 피부 면역을 이제 강의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면 하여튼 뭔가 하여튼 들어왔어. 그러니까 보통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 여기는 분자량 500 이하만 들어가지 바이러스는 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 피부로는 점막에 가서 붙을 수는 있지만 여기는 붙었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가지. 어쨌든 아주 작은 물질이 이제 어떻게든 들어가서 그러면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외부 침입자잖아. 그럼 외부 침입자가 가장 겉에 우리 경계선을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잖아. 이거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랑게란스 세포. 척후병, 군대 갔을 때 척후병, 연락병, 고초병, 하여튼 적이 한 발자국 들어왔습니다라는 사실을 빨리 얘를 붙들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신기하죠. 여기까지 이동을 해. 아주 신기해. 이동을 해서 그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 T세포한테 딱 넘겨줘요. 그러니까 여기 참 림프관, 이게 이제 림프관 같은데 여기 하얀 게. 림프관은 이제 림프액, 이 림포사이트, 림프구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림프구까지 들어가서 림프관을 타고 여기 림프노드라는 곳에 가서 이런 놈이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역할까지 하는 게 이제 랑게란스. 이렇게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이런 세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세포? 세 가지 세포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이 표피 조직과 진피 조직 사이에는 그냥 연결된 게 아니라 또 어떤 경계막들이 있어요. 그 경계막을 우리는 이제 정션이라고 하는데 더모 에피도말. 더모는 진피란 뜻이고 에피도말은 표피란 뜻이니까
더모 에피더멀 정션에서 DEJ라고 하고 이게 바로 이제 바닥막,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래서 여기를 또 뚫고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절대 못 들어가요. 이 피부를. 여기도 물론 이제 각질층도 못 들어가지만 들어왔더라도요. 여기를 또 못 들어가.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 우리 그 이제 코 점막이나 입 점막에도 이게 있어요. 그 점막 세포 밑에 이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있어서 거기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 물론 여기가 상처가 나면 뚫고 들어가지. 상처가 파괴돼 있면. 그러면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혈관이랑 연결되니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닐 수 있지.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아도 여기를 못 들고 가기 때문에 그냥 점막에 붙어 있을 뿐이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질환이 있어서 여기가 망가진 사람은 들어가지. 자,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 다음에는 어디? 진피. 진피는 이제 아주 복잡한, 마치 우리 지하실에서 뭐 어떤 큰 건물의 지하실에 가면 무슨 하수관, 상수관, 전기관 뭐 이런 관들이 막 천장에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두께는 표피의 한 20배, 2mm. 여기를 구성하는 것들은 뭐 아주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콜라겐들이 막 이렇게 침대 스프링처럼 막 넓혀 있어요. 넓혀 있고 콜라겐, 엘라스틴이 막 넓혀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피부 탄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사이사이를 다 끈적끈적한 이제 묵 같은 뭐 뭐라 그러나 물렁물렁한 물은 아닌 리퀴드는 아닌 액체는 아닌 그런 물렁물렁한 어떤 묵 같은 것들이 여기를 다 채우고 있어요. 채우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혈관도 지나가고 신경관도 지나가고 림프관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것들이 박혀져 있지. 땀샘, 그다음에 털도 박혀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세포들이 또 있고 세포는 그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우리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이제 영어로는 파이브로블라스트 한글로는 이제 파이버가 섬유란 뜻이잖아. 블라스트가 액이란 뜻이에요. 액이 세포. 그래서 섬유 아세포 아는 액이란 뜻이야. 아동할 때 그다음에 비만 세포 뭐그 히스타민을 이렇게 이것도 이제 면역에 관련된 세포인데 비만 세포 히스타민을 이제 분비하는 그런 세포들이 있고 여기 표피에 비하면 이제 조금 더 단순한 그렇지만 여기는 적지는 않았지만 면역에 관련된 많은 세포들이 있어요. 나중에 면역 시간에 배우는데 림프구들도 있고 또 랑게란 세포처럼 막 다리가 여러 개 달린 세포들도 있고 자 그걸 더 지나면은 여기 동글동글한 그런 지방 덩어리들이 있죠. 지방 덩어리들이 이 지방 덩어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체형을 결정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이거를 뭐 빼고 싶어서 뺀다. 글쎄, 이게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지방 덩어리, 비계살. 그리고 이제 피부에는 아주 또 중요한 이제 털, 그다음에 손톱, 그다음에 피지를 만들어내는 피지샘, 그다음에 땀을 만들어내는 땀샘. 그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이런 관들, 이제 그러니까 동맥, 빨간 동맥, 파란 정맥, 그다음에 림프관, 그다음에 신경다발 이런 것들이 얽히설키 있는 게 이제 피부이다. 이렇게 복잡하죠.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을까 걱정되지. 자, 그런 속으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만 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단순하지. 피부가 우리 서로 피부결을 한번 봐봐요, 손을. 근데 이게 참 서글프게도 나이가 들면 편해요. 피부 겉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기 뺨을 보면은 이러한 피부가 이렇게 이게 흑백이라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안 좋게 변하죠. 뺨은 가장 많이 변했지. 근데 팔 안쪽은 뭐 덜 변했고 팔 바깥쪽은 조금 더 변했고. 그러니까 자외선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외선을 받지 않는 엉덩이 같은 것이 가장 덜 변하고 자외선을 가장 많이 노출하는 이제 얼굴이나 이제 팔 바깥쪽이 이제 많이 변하죠. 이렇게 우리 안에도 조금 전에는 이제 복잡한 그 피부 안쪽을 배웠지만 우리는 겉에 관심이 많잖아. 사람들은 왜? 서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겉만 보니까 속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겉에 우리는 관심이 많고 화장품은 그 겉을 어떻게 하면 이제 예쁘게 칙칙하지 않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게 화장품이잖아. 그래서 겉에도 막 변한다. 나이가 들면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이제 누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서 나이가 들면 도대체 얼만큼 변하냐 했더니 아까 각질층 있죠. 각질층이 사실은 피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가장 겉에 있는 이제 층인데 그 층이 이제 결국 사람들이 보는 층이거든요. 여기가 칙칙하거나 뭐 이렇게 얼룩덜룩하거나 이러면 이제 안 좋은 거잖아. 근데 그 각질층이 수분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바뀌냐면 각질층 내 수분량은 아까 제가 한 20% 내외 정도라고 그랬죠. 정상적인 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퍼센트가 아니고 이건 직접 이제 측정 아니고 다른 단위인데 이건 단순히 이제 20대와 40대를 비교하는 걸로만 지금 생각을 하시면 그 20대는 이 SC가 이제 각질층이란 뜻이 영어로 스트래튬 코니움 각질층 내에 이제 그 수분 마이크로 오음으로 측정을 했는데 우리 실험실도 이게 있는데 그 측정해 보면 65.15 나이 들면 58.3 많이 줄죠. 수분이 많이 줄어. 그리고 각질층에 이제 세포들이 크기가 또 커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pH도 또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표피의 두께는 좀 얇아지는데 각질의 두께는 또 커져요. 여기 그 얘기는 안 써놨네. 표피 조직의 두께는 이 두께는 나이가 들면 얇아지는데 요 가장 겉에 있는 이 각질층은 오히려 또 더 두터워져요. 그러니까 각질층의 비율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 칙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칙칙해지냐면 왜 또 두꺼워지냐면 이 턴오버라는 게 있는데 표피 조직은 태어나서 죽어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려요. 이 젊은 사람은 28일.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48일, 50일 가까이 이제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배우는데 그 표피 조직은 항상 세포들이 태어나고 올라가서 한 달 동안의 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죽어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나이 들면 그게 더 오래 걸린다. 그리고 여기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이게 좀 더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D 우리가 비타민 C 뭐 비타민 A 비타민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비타민 D는 특이하게도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생겨나는 게 비타민 D예요. 신기하죠? 아주 신기한. 그래서 비타민 D는 약간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피부에서 만들어져서 온 몸으로 보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야지 뼈도 튼튼해지고 다른 기관들도 근육도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도 더 정상적인 어떤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비타민 D를 햇볕을 잘 안 보잖아요. 뭐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자외선이 이제 나쁘다고 하니까 선크림을 많이 잘 바르고 하니까 비타민 D가 자외선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 피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생겨나니까 적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영양제로 비타민 D를 먹죠. 근데 어쨌든 비타민 D를 만드는 원료가 이제 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들면 이것도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피부 장벽은 이제 우리 각질층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각질층에 관련되는 변화들을 이제 말로 적어본 건데 구체적으로 노화가 되면은 피부 장벽들이 어떻게 돼요? 구조가 바뀌고 흡수 기능도 바뀌고 표피 조직에 이제 칼슘이 있는데 칼슘이 이제 겉에하고 안으로 좀 더 들어간 데하고 농도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 이제 구배가 생기는데 기울기가 생기는데 이런 표피 조직의 칼슘 농도가 틀려지고 구배가 그리고 표피 조직 내에 이제 각질층을 만들기 좋은 피부 장벽을 만들려면은 표피 조직 내에서 그 지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지질 생산과 그거의 프로세싱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나이 들면. 그래서 이제 좋은 피부 장벽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도 피부에서 엄청 만들어지거든요. 자외선을 받아도 만들어지고 상처를 나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뺨을 때려도 만들어지고 뭐 마사지를 해도 만들어지고 하는 게 사이토카인이에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이토가 아까 사이토가 세포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카인은 움직이다. 그러니까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물질들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일단 세포들끼리의 어떤 언어예요, 언어. 세포들끼리는 말을 서로 못하니까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언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 랭귀지라고 보면 돼요. 사이토카인은 세포들끼리의 야 저기 침입했어, 야 여기 불이 났어, 야 여기 염증이 났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언어가 바로 사이토카인이에요.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빨리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사이토카인을 분비하죠. 이런 식으로 어떤 자극이나 어떤 공격을 당하면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외부에 보내서 거기에 어떤 도움군을 청하거나 뭐 망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각질층의 pH가 달라지고 각질층이 이제 수화 하이드레이션 그러니까 마른 상태가 아니라 좀 축축한 상태를 이제 수화라고 그러죠. 물에 적셔져 있는. 그래서 그 정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피부에는 그 외부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그런 뭐 물질들도 있고, 뭐 물리적으로도 막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고. 자,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제 피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는 어떤 그런 화장품을 개발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화장품을 개발해야 되니까 이거를 알아놔야 된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당뇨병, 우리 요즘은 젊은 사람도 당뇨병에 많이 걸리잖아요. 당뇨병 환자의 피부는 나이 든 사람의 피부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우리 당뇨병에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 다이아베트. 그리고 아까 이제 칼슘 농도 9배 이런 게 우리 여러분 같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여기 바깥에서부터 이제 피부를 안쪽으로 본 건데 그래서 각질층, 뭐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그다음에 진피조직 이렇게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그래서 칼슘의 농도가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이래서 그 농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고 이런 걸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그러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이제 차이가 있으면 이제 어떤 이동을 하거나 어떤 시그널들을 할 때 이제 좋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 이게 차이가 없어지면 어떤 그 이동을 하거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칼슘 농도 구배가 없어지는구나. 우리가 물을 보면 뭐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수위가 높고 낮아야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 세포 내에 있는 모든 생명 현상들이 이런 농도 구배가 있어요. 그게 칼슘이든 아니면 칼륨이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이런 것들은 다 농도 구배. 그래서 그걸 이제
삼투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삼투압. 농도 9배가 있어야지 결국은 이동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까 그 여기 피부에 그 비타민 D의 전구체가 있어서 비타민 D를 만드는 원료가 있어서 햇빛을 딱 받으면 비타민 D가 이 원료를 가지고 딱 만들어져서 혈관을 타고 온몸에 보내주고 간으로도 보내주고 심장으로도 보내주고 뭐 온몸에 뼈로도 보내주고 다 보내주죠. 이렇게 이 피부가 비타민 D를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햇빛을 안 받아서 안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 피부에는 그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들어있다. 그게 뭐다? 7,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능성 화장품에서 이제 비타민이 아주 중요해요. 비타민은 이제 피부에서 여러 좋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능들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을 잘 이해하는 거, 피부와 관련돼서 이거는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으로 우리는 비타민 C를 잘 알고 있잖아요. 비타민 C를 얼굴에 바르면 뭐 여드름도 없어지고 뭐 기미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주름도 없어지고 여러 좋은 기능들이 있죠. 그 비타민 D도 마찬가지, 비타민 E도 마찬가지, 비타민 K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비타민은 피부에 아주 좋은 베네핏,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좋은 기능들을. 화장품에서 최고 많이 쓰는 건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A, 비타민 E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피부는 아까 이제 보호 기능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보호.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지만 이 보호 기능은 이제 우리 각질이 하는 기능, 피지가 하는 기능, 그다음에 면역적인 난계라스 세포가 하는 기능, 멜라닌이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으로 그러니까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난계라스 세포는 적으로부터 보호, 외부 침입자로부터. 피지막은 이제 피지 우리가 싫어하는 피지샘에서 나온 피지가 얼굴에 싹 덮이면 막 개기름 꼈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름대로 아주 좋은 보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물질이 못 들어오게, 외부로부터 균이 안 들어오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각질은 우리 생명체 내에서 그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하나의 옷 같은 거예요. 갑옷 같은 거지, 갑옷. 그래서 우리 피부는 아주 예쁜, 멋있는, 좋은 갑옷을 다 온몸에 두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뭐야? 각질. 이렇게 보호 기능을 이제 종류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 갖추고 있는 것이 피부이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어, 화학적인 방어, 생물학적인 방어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피부에 그 외에도 이제 분비작용, 이거는 이제 보호랑도 관련이 되지만 피지가 우리 하여튼 막 개기름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나와서 이제 윤기를 보여줘. 말 같은 거 이렇게 윤기가 잘 흐르잖아요. 말. 그런 것도 왜 그래? 그 말에 이제 피지가 잘 나와서 그렇지. 음. 동물들은 아주 더 잘 발달돼 있죠. 동물들. 음. 사람은 뭐 맨날 샤워하고 씻으니까 좀 다른 문제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들은 그 피지가 아주 잘 나와서 그래서 이제 냄새 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윤기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땀을 통해서 이제 세포 내에 있는 다른 뭐 오염된 물질들을 이제 배출하기도 하고 이러한 분비 기능도 하고 또 흡수작용 피부를 통해서 뭐 대부분의 물질은 안 들어가지만 이제 작은 물질들은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흡수작용도 한다. 그리고 피부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지각작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뭘 만져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 피부를 통해서 어떤 아픔도 느끼고 또 이게 뭐 눌려진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이런 것들도 다 느끼잖아요. 그거는 이제 피부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가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제 결국 피부로 다 이제 인지를 하잖아요. 눈으로 못 하니까.
그것들은 이제 피부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는 이제 체온 조절 기능도 있죠. 더울 때는 그 피부에 진피 조직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돼서 혈액순환이 증가돼서 열도 배출하고 땀도 분비하고, 추울 때는 이제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보호하고, 그러니까 배출을 안 하고, 그리고 호흡작용은 좀 이제 미미한 거고, 이렇게 피부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능성 화장품 부분은 이제 보호 부분, 뭐 피부의 색이나 그다음에 피부의 보습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보호, 그다음 분비, 뭐 피지 분비에서 모공 제품이나 피지 관련된 제품들,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관련되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말로 다시 한번 써본 거고, 이건 참고하고 이제 다른 관점으로 좀 키워드만 써놓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부를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인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아마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좀 인트로덕션적인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이제 2교시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1교시 첫 번째 시간 한 거 정리해 보면, 피부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개괄적인 것들. 그다음에 피부는 기관의 단위다. 그래서 기관, 조직, 뭐 이런 거 얘기했고, 그리고 피부는 세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 개의 조직은 주로 이제 어떤 세포들이 구성되어 있고, 뭐 어떤 기능, 어떤 모양, 그다음에 두께 이런 것들 얘기했고, 그리고 피부는 나이가 들면 이제 변한다. 그런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피 조직에 대해서, 피부의 가장 겉에 있는 외부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표피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피 조직은 요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 층이 나눠져 있죠. 이게 층을 나누는 거는 이제 세포의 모양, 케라티노사이트. 표피 조직에는 이제 대부분의 세포들이 케라티노사이트예요. 근데 케라티노사이트가 이제 태어날 때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바뀌어 나가죠. 그래서 모양이 바뀐 그거에 따라서 층을 나눴어요. 생김새에 따라서. 물론 이제 모양에 따라 나누는데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게 기저층, 그다음에 유극층. 이 말들이 자체가 이제 모양을 본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북극 난갈 때 이제 세포에는 이제 스핀이라고 하는데, 그 극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과립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다음에 각질은 우리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데, 각질이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모양을 보고 이제 층을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다 같은 하나의 동일한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선 이 각질층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죽어 나가서 이제 때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피 조직에 있는 메이저 세포인 케라티노사이트는 탄생해서 죽어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며칠 걸린다? 아까 28일 걸린다. 이렇게 젊은 사람은 여기 28일 걸린다. 표피의 턴오버 주기가 28일.
탄생에서 죽음까지가.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28일이 걸리냐 보면, 여기 보면, 자, 여기 태어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냐? 14일 정도 걸려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가. 그리고 이제 각질층에서 14일을 살아요. 각질층에서. 여기 보면, 여기 이게 이제 영어로 써놨는데, 하여튼 휴먼 스트래튬 코니엄, 이게 각질층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스트래튬 코니엄이. 자, 각질층이 몇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냐. 이게 지금 여기 셔봐요. 여기 물론 다 안 그러는데,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런 식으로 켰을 때 16개 겹으로 돼 있다. 16개 겹. 그리고 하루에 각질층이 몇 겹이 생기냐? 한 겹 생겨, 한 겹. 1.15라고 되어 있는데 한 겹. 그리고 이 태어난 한 겹이 얼마 떨어져 나갈 때까지 며칠 걸리냐? 14일 걸려요. 그러니까 16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개, 16개 겹이 쌓이니까 너무 적죠. 우리는 여기다가 막 이제 화장품을 막 이제 바르는 거야. 각질층에다 이렇게 16개짜리다가. 그래서 각질층이 피부 보습에서는 최고 중요한 이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이 각질층이 몇 겹? 16겹, 15겹 그 정도. 그리고 하루에 1.15겹이 생긴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겹은 14일 후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표피 조직은 이 케라티노사이트의 생김새에 따라서 기저층, 이제 출발, 시작, 그 다음에 유곡층, 극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저층에서는 진짜 동글동글한 구형이죠. 공처럼 생긴 구형, 완벽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근데 유곡층으로 올라가면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져요. 그러니까 좀 삐주리가 되는 거죠. 삐주리라고 그러나. 그래서 그 한쪽이 좀 지름이 더 커지는 그런 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과립 안에 이제 막 이상한 과립들이 막 생겨나서 피부 이제 세포는 더 찌그러지면서 과립들이 안에 잔뜩 생겨나요. 핵도 없어지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질층이 됐을 때는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세포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케라티노사이트, 표피 조직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표피 조직의 층을 구분한 거고, 여기에 표피 조직에 케라티노사이트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멜라노사이트라고 있어요. 멜라노사이트. 여기 멜라노사이트라고 써 있죠. 멜라노사이트는 아까 뭐라고 써? 멜라닌을 만드는 사이트는 세포란 뜻이랬잖아요. 세포. 멜라닌 세포라고 생각하면 색소 세포. 그래서 생김새가 틀리죠. 근데 숫자가 케라티노사이트보다는 적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다리가 있다는 점. 다리가 이렇게 이걸 덴드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다리가 있다는 점. 얘는 그림을 다 안 그려놔서 하는데 다리가 한 몇 개씩 있어요. 막 10개, 뭐 20개 이렇게 있어요. 이 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여기서 만든 멜라닌을 옆에다 전달하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가 요즘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유럽에 독일이나 이런데 송유관, 가스관을 이렇게 쭉 가스관이 있죠. 그래서 만든 가스를 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독일로 전해주고 있죠. 이런 것처럼 만든 멜라닌을 이 관을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쭉 뻗어서 옆에 있는 세포에다가 이제 전달해. 이렇게 멜라닌. 여기도 전달. 물론 이제 일로 뻗어야 되겠지. 그런 세포가 이제 멜라노사이트다. 그 다음에 랑게란스 세포는 랑게란스 세포는 여기 없네. 안 그려놨네. 랑게란스 세포는 훨씬 외부에 가까이. 척후병은 항상 멀리 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가 아니라 좀 멀리. 요즘에 이제 멜라노사이트가 있어서 여기 뭔가 이렇게 나쁜 어떤 외부의 침입자가 나타나면 싹 잡아요. 잡아서 이렇게 딱 움켜쥐고 이동, 안으로 이동, 여기까지 이동. 그래서
림프관 있는 데까지 이동해서 림프관을 타고 림프노드까지 가서 적의 침입을 알립니다. 라고 이제 T세포에다가 얘기하는. 자, 이런 게 이제 표피 조직. 이 그림은 이제 왜 해놓냐면, 우리가 만약에 비타민 C, 여기 예를 들면 영양분을 얘를 비타민 C라고 생각해요. 비타민 C. 교수님, 선생님, 비타민 C는 바르는 게 좋을까요? 먹는 게 좋을까요? 뭘 위해서? 여기에 제가 기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 기미를 치료하려면 비타민 C를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먹어서 혈관을 타고 여기로 공격하는 게 나을까요? 뭐가 좋을 것 같아? 바르는 게 무조건 좋아요. 표피 조직에 있는. 표피 조직에 있는 거는 왜 지금 자, 예를 들면 기미가 이제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자, 비타민 C를 먹었어. 비타민 C를 내가 오늘 아침에 1g을 비타민 C를 먹었어. 먹으면 어떻게 돼? 입속으로 들어가서 쭉 내려가서 위장이나 이제 자극장장에서 흡수가 되겠지. 비타민 C 흡수가 잘 되니까 잘 돼서 뭐 간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심장에서 온 몸에 막 나눠주겠지. 여기로만 보낼 수는 없죠. 심장의 피는 편애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나눠져. 펌프질을 하면 물론 이제 막히면 못 가겠지만 막히면 큰일 나죠. 막히면 뇌로 가는 게 막히면 바로 즉사하지. 그러니까 피는 막히면 바로 사람은 죽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다리로 가는 피가 막히면 이제 다리가 기능을 못하고 머리로 가는 피가 막히면 이제 죽고 하여튼 안 막힌다고 가정하면 온 몸에 똑같이 배분을 해요. 자, 그럼 비타민 C를 내가 1억 개를 먹었어. 1억 개. 1억 분자를 먹었어. 1억 분자. 그러면 요까지 배급이 몇 개나 되려나? 발가락으로도 가고 손가락으로도 가고 눈으로도 가고 머리로도 가고 근데 내 눈 밑에 있는 요 기미가 여기로 몇 개나 갈까? 한 개 갈까? 한 개? 아주 희석이 되겠지? 여기 비타민 C가 이제 심장에서 뿜어내서 이제 혈관을 타고 쭉쭉쭉쭉 져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와서 헤엄을 쳐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돼. 혈관이 바로 전달해 주진 않으니까. 혈관은 진피까지만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먹는 비타민 C고, 자, 바르는 비타민 C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내가 막 발랐어. 비타민 C를 엄청난 양을 발랐어. 그럼 밤새도록 하룻밤이면 여기까지 도달하거든요. 여기 도달해서 여기 기미를 치료하는데 바로 쓸 수 있지. 여기다 발랐는데 여기로 가지 않지. 일로 바로 내려가니까. 그지? 자, 그러니까 바르는 게 좋아, 먹는 게 좋아. 표피의 문제는 바르는 게 무조건 좋다. 그래서 표피에 생기는 문제, 기미의 문제, 물론 이제 주름의 문제, 주름은 이제 콜라겐인데 콜라겐도 뭐 먹는 거 바르는 거 표피 문제보다는 뭐 먹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죠. 근데 바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잘 들어가니까. 작으면 콜라겐 여기 이 각질층은 아까 분자량 500 이하라고 했죠. 500 이하만 들어간다고 했죠. 콜라겐은 절대 못 들어가요. 히아루론산도 못 들어가. 비타민 C는 분자량 얼마야? 171인가 그렇거든. 비타민 C는 잘 들어가. 비타민 C가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제 콜라겐을 생성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섬유화세포에 들어가서 그 콜라겐 생성을 이제 자극을 하죠.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표피의 문제는 뭘로? 화장품으로 해결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모토야. 여기 생기는 문제는 먹지 말고 바르자. 그거 잘 알아놓고. 자, 이제 아까 이제 표피 조직,
영어로도 다 이제 알아놓으세요. 퓨피를 에피더미스라고 그래. 표피 조직에 있는 세포.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 케라티노사이트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 케라티노사이트의 생김새에 따라서 우리가 층을 나눴잖아. 이렇게 기저층, 유급층, 과립층, 각질층. 자, 케라티노사이트는 왜 케라티노사이트야? 케라틴을 만드는 세포. 사이트는 세포란 뜻이고 케라틴은 케라틴이니까. 그래서 케라틴이라는 거는 뭐 우리 마트에 가면 무슨 케라틴 샴푸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이런 데 다 주성분이 케라틴이야. 그리고 우리 피부 각질도 케라틴이고. 물론 이제 각질에 이제 나 조금 더 있다 배우지만 이제 세포간 지질이라고 해서 세라마이드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지방산도 있고 하지만 그 죽어 있는 그 각질 세포 안에는 케라틴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케라틴이 각질에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한 8% 정도가 이제 10% 정도가 이제 멜라노사이트, 멜라닌을 만드는 세포. 멜라닌은 우리 생명체 내에 있는 검은색은 다 멜라닌이에요. 오징어 면물도 멜라닌, 뭐 버섯의 검은색도 멜라닌, 사람의 머리카락도 멜라닌, 사람의 기미도 멜라닌, 검은색은 다 멜라닌. 그리고 멜라노사이트는 어디에 살아? 이것도 이제 중요하지. 얘가 위치하는 곳은 어디? 여기 1층에 살아. 1층에 가장 밑에 산다. 표피 조직에. 왜 1층에 살지? 1층에 가까운 데 살아야지 혈관을 타고 영양분들이 가장 많은 데가 가장 가까운 층이잖아. 여기는 그래도 풍족하거든. 영양분이나 물이. 그러니까 거기 살고 또 외부로부터 좀 안전하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 휴전선이 이제 어떤 적과 싸우는 휴전선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경계선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좀 안쪽에 있고 후방에 있는 보급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는 멜라닌이 이제 기저층에 살고 있다. 기저층에 있고 멜라닌을 얘네들은 만드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만들어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에다가 전달을 한다. 뭘로? 팔로 쭉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팔을 쭉 뻗어서 그 다음에 이제 척후병 역할을 하는 랑게란스 셀. 얘는 이제 피부 면역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부 물질의 침입을 알리는 이제 외부 물질을 여기는 안티젠이라고 표시했어요. 안티젠 항원은 뭐 내가 아닌 내 물질이 아닌 내 몸이 아닌 어떤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온 걸 이제 다 안티젠이라고 하죠. 뭐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항체, 그에 대응해서 만들어내는 게 자, 항원을 외부 침입자를 잘 이렇게 테이크업해서 받아서 감싸서 어디 T세포에다가 이제 전달해주는 자, 이러한 외부 물질이 우리 내 몸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보고하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잘 그려놨죠. 그림을 아까 그림과는 좀 다르게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는 항상 왜 이렇게 이걸 뭐 이렇게 좀 뭐지 볼록볼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평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피 조직에 그래서 이걸 이제 유두 조직이라고 하는데 진피의 유두층 그래서 성분을 최대한 많이 표면적을 넓혀서 안으로 주려고 하는 생긴 구조예요. 볼록볼록한 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표피 조직은 여기랑 이 경계와 가장 가까운데 이제 이게 기저층이고 여기 멜라노사이트 그림 있네. 멜라노사이트. 그리고 여기 있는 세포들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세포들 동글동글한 게 근데 위로 올라가니까 조금 크게 생기죠. 옆으로 좀 크게 생기고 여기
그러니까 막 안에 점들이 막 생기죠. 과립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죽었어. 예. 아, 이거 투명, 여기 좀 하얗게 보는 게 이제 투명층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명층은 이제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만 있는 특별한 층이에요. 예, 신기한. 어. 이쪽에 대한 거는 제가 공부를 아직 안 해서, 이제 얼굴에는 없는 이게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 과리층에서 이제 각질층이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 멜란사이트는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멜라닌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옆에다가, 만약에 많이 전달해서 내가 이제 열을 받았어. 멜란사이트가 자외선이 막 내려쪄가지고 열 받아가지고 막 멜라닌을 막 과량 생산해서 옆에다가 막 뿌려놨어. 그러면 바깥에서 그때 여기가 기미예요. 여기가 여기 기미가 있네. 여기가 이제 겉으로 바깥에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 너 여기 기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안으로 여기 이게 얇으니까 이게 아까 0.1mm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멜라닌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기미나 칙칙함도 있지만 이 멜라닌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자외선을 이제 막 방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멜라닌이지. 그래서 흑인들이 사실은 더 생존력이 있어요. 흑인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멜라닌이 많아서 자외선 같은데 끄떡 없어요. 음. 자외선 받아도 빨개지지도 않고 걔네들은. 그러니까 염증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홍반이 안 생기고 더 검어지기만 하죠. 그래서 멜라닌이 많으면 이제 자외선이 엄청 강하지. 그래서 자외선을 받으면 이제 멜라닌이 생겨나는 거지. 그 자외선에 더 버티라고 어떤 진화된 거지, 그렇게. 이런 피부세포는 우리가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라티노사이트 배양하는 모습 이렇게 찍어 놓은 거고, 이거는 어, 멜라노사이트 이렇게 배양하면 이게 막 다리가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지금 다리가 몇 개나 오징어 다리처럼 막 이렇게 생기지. 이걸 덴드라이트라고. 이걸 통해서 이제 주변에 멜라닌을 뿌리는 거죠. 막 없던 다리도 생겨나고 그래요.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네 여기는. 여기 많네. 여기는 엄청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굉장히 많네. 이렇게 멜라노사이트는 멜라닌을 만들어서 주변에 뭐 한 10개 이상의 세포 케라티노사이트에 멜라닌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얘네들은 안 움직여요. 아까 케라티노사이트는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져 나가 죽는데 이동을 하는데 멜라노사이트는 안 움직여. 그냥 다리만 뻗을 뿐이지 1층에만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랑게란스 세포는 아까 있던 T셀에 이제 가서 적의 침입을 날리는 데 쓰는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티젠 프리젠팅 셀, 그러니까 항원 제공 세포 이런 말도 써요. 안티젠 프리젠팅 주다, 기억 뭐 이런 거잖아. 주다, 선물하다, 주다. 안티젠 프리젠팅 셀. 그래서 항원 제공 세포라고. 얘는 하여튼 척박한 환경인 표피 조직 내에서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 들어오면 얼른 낚아채서 걔를 붙들고 어디까지? 림프관까지 가서 T셀에다가 딱 전달하고 이제 기능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머클 세포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공부를 제가 안 해서. 이건 이제 감각에 관련된 세포라고. 감각. 피부가 감각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관련되는. 머클셀이 없으면 이제 피부를 이렇게 막 만져도 이제 감각이 없겠지.
그리고 여기 이제 가끔 이제 데스모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세포와 세포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할 때 그냥 붙는 게 아니고 하여튼 데스모즘이라는 그런 단백질들이 꼭 서로 이렇게 링크하는 링커 단백질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이제 데스모즘. 자, 이 그림을 이제 더 예쁘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림을 여러 개 보여주는 이유는 이제 이게 다 이제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보고 이 그림 좋다 해서 내가 가져온 건데 보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여기 보면 세포들끼리 다 뭐가 있죠? 여기 붙여놓은 거 서로 안 도망가게 이런 게 이제 데스모즘. 자, 아까 이거 영어로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층? 기저층. 스트라툼이라는 층이란 뜻이에요. 스트라툼. 이거는 유국층, 유국층, 유국층. 이건 이제 과립층. 이게 투명층, 이게 각질층. 그리고 각질층은 다 이제 세포들이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다가 아까 한 14일 정도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이게 이제 때로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이 층들은 이 케라티노사이트라는 세포의 모양새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저층의 세포를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그리면 좋네요. 좀 정상적인 세포로. 그리고 여기는 좀 옆으로 벌어진. 이제 극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요쪽 길이와 요쪽 길이가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더 길쭉한 쪽이 생겼다. 극이 생겨서 이제 유극층. 그러다 이제 과립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과립층.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물고기 비늘 같잖아. 그러니까 물고기 비늘을 각이라고 해서 뿔각자, 비늘각자. 그래서 각질층 이렇게 머클셀을 이렇게 파랗게 그려놨네 여기는. 머클셀, 아까 이렇게 터치 센싱하는. 그래서 여기 감각 뉴런을 통해서 이제 만지면 느낌이 뭐 좋아 나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풀하게 그림을 그리니까 더 좋네요. 자, 그래서 이제 각 층별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 기저층은 이제 아주 정상적인 세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세포들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공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단층으로 배열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세포 분열이 왕성하죠. 계속 만들어져. 이게 지금 그 각질층이 하루에 한 층씩 계속 떨어져 나가서 그러니까 1.1 겹이 아까 떨어져 나간다고 했잖아요.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겹이 막 맨날 떨어져 나가니까 계속 쉴 새 없이 만들어야지. 계속 만들어서 위로 올려 보내야지. 그래서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그래서 나머지 층에 위층으로 계속 세포를 공급해줘야 되고 세포끼리는 항상 데스모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그림 보면 세포들은 그냥 우리가 서로가 손 붙든 것처럼 계속 다 손을 붙들고 있어요. 세포들끼리는. 그래서 안 떨어지게, 안 도망가게. 그리고 밑에는 이 헤미데스모좀 바닥에 연결하는 건 여기 헤미데스모좀, 세포와들끼리 연결하는 건 데스모좀. 바닥층에는 좀 틀리죠. 색깔이 이렇게 연결. 바닥에 딱 박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저막이 있고 기저막을 뚫고 지나가야지 이제 더미스. 근데 아까 랑게라스 셀은 하여튼 여기서부터 그냥 쭉 헤엄을 쳐서 여기까지 막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기저층에는 또 멜라노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다음 유국층 이제 납작해지기 시작했어요. 납작해지기. 그리고 여기는 유국층은 아까 기저층은 한 겹밖에 없던데 여기는 이제 겹이 몇 겹, 5개나 10개 겹. 아직은 대소모점이 이제 풍부히 있고 아직은 이제 영양 공급을 받고 있고 물질 합성이 이제 활발해지고 모양이 변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활발해지겠지.
그리고 윗부분, 유곡층의 윗부분에서부터는 그 과립, 이게 과립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라멜라 바디나 이제 오들랜드 바디가 생겨나고, 유곡층에 바로 이제 랑게라스 세포가 존재해서 외부에 이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알리는. 자,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피부 면역할 때 이제 설명할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 LC가 랑게라스 셀이에요. 랑게라스 셀이 보면 저기 예를 들면 뭐 어떤 나쁜 게 들어왔으면 이제 얘가 붙들고 이제 이 안에까지 가서 이게 림프관이거든요. 림프관을 따라서 이제 림프 노드까지 가서 이제 T셀한테가 T세포한테 가서 이런 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음. 여기는 이제 적을 아직 테이크업하지 않은, 그리고 적을 테이크업한, 그래서 이걸 활성화된 랑게라스 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는 아직 적이 못 들어왔잖아요. 여기 녹색은 이제 적이 들어왔어. 들어오면 이제 얘를 받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그다음에 과립층은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이제 과립들이 생겨난. 여기도 10개 층은 아니지만 한 5개 미만의 그냥 층으로 이루어졌고 겹으로 이루어졌고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레이놀들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핵이 없어지고 세포가 죽어나기 시작하고 수분 함량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각질층이 이제 우리 화장품 하는 사람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죽어버린 케라티노사이트를 우리는 코네오사이트라고 불러요. 코는 이제 각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라티노사이트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이제 각질 세포, 그다음에 그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인터세포간 지질로 구성되어 있고, 각질 세포는 아까 케라틴으로 꽉 채워져 있고 얘는 죽었고, 뭐 핵에 있는 물질도 다 뭐 이렇게 터져서 나가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세포간 지질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세포간 지질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보면 아주 튼튼한 장벽, 아주 촘촘하게 쌓여진 벽돌, 뭐 이런 구조예요. 여기 보면 이 그림 보면 요게 이제 죽어 있는 각질 세포고, 안에 이제 이 DNA 그림이 아니고 이 케라틴 과립이에요. 케라틴이 꽈배기처럼 막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고, 요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 파란 거, 이게 이제 세포간 지질인데, 얘가 아주 뭐 피부 보호 장벽으로서 최고의, 어떤 것도 외부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몰타르 회반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회반죽인데 보통 회반죽이 아니고 하여튼 라멜라 액정 구조를 갖는 아주 탄탄한, 아주 틈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세포간 지질을, 그래서 그럼 뭘로 만드냐? 여기 세라마이드를 주원료로 만들어요. 세라마이드, 그다음 세라마이드가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패티시드 지방산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을 가지고 이제 회 반죽을, 몰타르를 아주 잘 비벼 놓은,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비벼 놓은, 그냥 비벼 놓은 게 아니고, 하여튼 이거는 이런 세라마이드나 지방산의 어떤 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지만, 아주 기가 막힌 라멜라 구조를 만드는. 그리고 이 각질층에는 수분 함량이 한 15에서 20%가 되면 적당한데, 우리 아토피 환자가 되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나이가 많이 먹으면 이게 이제 10%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가 이제 뭐 허옇게 일어나고 막 가렵고 이러죠. 예, 이게 이제 그 각질층의 이제 그림을 이제 우리 벽돌 쌓아놓은 구조처럼, 이게 이제 죽어 있는 케라티노사이트인 이제 코네오사이트 각질 세포이고, 여기 뭐 케라틴으로 꽉꽉 차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를 아까 세라마이드, 패티시드 지방산,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섞여져서 이렇게 만든 해반죽이 꽉 들여차 있는. 근데 여기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아주 너무 완벽하게 돼 있어. 근데 아토피가 걸리면 이게 부실해요. 이 몰타르가 부실한 몰타르가 돼.
이 몰타르는 우리는 이건 저기 시멘트로 만들지만 이 피부의 몰타르는 뭘로 만들어? 세라마이드, 페티시드, 콜레스테롤 이렇게. 이제 리피드 계열이라서 그냥 리피드라고 표현하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들은 생겨났고, 피부는 아까 케라티노사이트가 분열돼서 이제 자꾸 옆에 이제 숫자를 늘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가면서 모양이 옆으로 길어지는, 그러다가 이제 죽는, 핵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케라틴으로 바뀌고 뭐 세포간질 세라마이드로 바뀌고,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죽어 있는 세포로 되고 나중에는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며칠 걸려? 14일.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14일. 젊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게 몇 겹? 한 15겹, 16겹 정도.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16개, 15개. 그래서 이 프롤리퍼레이션은 뭐야? 분열. 그러니까 여기서 1층에서는 계속 분열해야 돼. 계속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되고 이렇게 그런 분열 작용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 변하는 걸 우리 분화라고 그래. 분화되고 나중에 각질 탈락을 데스코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야. 매일. 하루에 한 겹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게.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조금씩 이제 느려진다. 아까 며칠 느려졌어? 이게 보통 20대면 28일인데 40대 이상 되면 이제 48일. 48일이랑 걸리는 거지. 여기서부터까지 가는 게.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분자생물학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복잡한 일들이에요.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분열에 관련된 프롤리퍼레이션에 관련된 요소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복잡하게 사이토카인에 얽혀 있고, 분화에 관련된 것들 역시. 근데 여기 이제 뭐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에이팝토시스라고. 우리가 이제 자외선 같은 걸 받으면 세포가 이제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좀 하여튼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돼요. 근데 우리 생명체는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얘를 자살을 시켜요. 죽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게 만드는. 근데 그게 안 죽으면 큰일 나요. 암 같은 게 바로 그래서 생기는 건데, 에이팝토시스라는 세포 자살 기능만 제대로 하면 암은 안 생기지. 그러니까 변해버린 세포는 빨리 감지를 해서 자살시켜야 되거든요. 자살폭탄. 그게 자살폭탄이 에이팝토시스인데,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또 여러 사이토카인들이 있고, 그래서 피부는 이렇게 에이팝토시스와 분화와 분열이 아주 이제 액티브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죠. 왜냐하면 자외선 같은 걸 받아서 변형되면 에이팝토시스를 일으켜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세포는 자연스럽게 이제 모양이 변해서 늙어서 죽어가게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자꾸 이제 옆에 분열을, 그러니까 새끼를, 그러니까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표피 조직에서는 아주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엄청나게 일어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이제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트러블이 이제 각화. 이제 이 피부, 이 각질이 너무너무 두껍죠, 지금. 각질이 너무너무 두꺼워. 이제 분열이 돼서 계속 채워줘야 되는데, 분열은 안 되고, 계속 분화만 잘 많이 돼가지고, 딴 데는 아까 막 15층밖에 안 되는데, 얘는 몇 층이나 되는 거야? 한 30층, 40층이 돼버리니. 그럼 이런 피부를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엄청나게 이제 피부가 이상해 보이지. 아토피가 아주 심한, 아니면 아주 나이 든
음, 이상한 피부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표피 조직을 하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진피를 만날 텐데, 진피를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베이스먼트 기저층을 이제 지나야 되는데, 그 기저층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정션이라고. 정션.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가 이제 뭐 경부선을 가다가 호남선을 갈아타려면 이 정션이라는 곳을 지나잖아요. 정션. 이런 것처럼 표피에서 진피로 넘어갈 때 이제 경계되는 부분을 이제 정션이라고 그러죠. 정션. 정션도 이제 복잡하게 생겼죠. 정션도. 그 여기 베이스먼트 어떤 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헤미데스모즘으로 이제 표피 조직 세포들이 다 이제 붙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헤미데스모즘이 있고, 그다음에 앵커 박는다고 하는데, 앵커 필라멘트 단백질들이 연결돼 있고, 거기 이런 것들을 또 쭉 이제 어떤 층들이, 레이어들이 하나의 단백질들이 다 이제 이렇게 붙들고 있고, 그걸 또 받고, 앵커 받고, 그렇게 해서 얘가 떨어지지 않게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이렇게 생겨 있죠. 표피 조직까지 설명을 했고, 표피 조직이 사실은 피부에서는 이제 화장품에서는 보습과 그다음에 미백과 뭐 여드름과 그다음에 모공과 하여튼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음, 피부의 칙칙함과 뭐 다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설명을 조금 자세히 했고, 자, 그다음 이제 진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